오늘은 2025년 기출 내문항을 바탕으로 문제 속에서 단서를 유추해 논술문을 완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기출문제를 유추하며 작성해 본 후 모범 답안을 보며 작성의 방향을 점검해 본 답안이니 어떻게 유추하며 작성해야 하는지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내용의 구성에서 묻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네 영역에서 출제되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라는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항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1번 문항에서 묻고 있는 것은 교육 목표의 설정 근거, 즉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를 묻고 있는데 신임 교사가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최근에는 사회적 요구와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가지와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 주력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 속에 핵심 근거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특성, 교과에 대한 전문성인데요. 이것이 바로 타일러가 말한 교육 목표 설정의 근거인 것이죠. 경력 교사는 여기에 덧붙여서 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특성, 교과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교육 철학, 학습 심리학도 고려하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유추해 연결해 봐야겠죠. 논술의 내용에서 묻고 있는 것이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 그리고 이유를 묻고 있기 때문에 문제 속 지문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문제 속 지문을 보면 교과 전문가의 의견, 교육 철학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을 바탕으로 유추해 본다면 목표를 세울 때는 교과의 본질적 가치와 철학적 토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교육 목표 설정 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지식이 인간다운 삶을 형성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교과의 가치를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이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 교과의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사례를 적어보았습니다. 교육 철학적 근거는 교과의 본질과 인간의 이상을 반영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덕과에서 도덕적 판단력과 공동체 의식을 기른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성숙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학생들이 교과의 본질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돕는다.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면 적용 사례와 이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심리학 적용 사례를 찾아볼게요. 지문을 보면 학습자의 특성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발달 수준, 능력, 흥미, 필요를 고려한 목표 설정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본다면 학습 심리학적 근거는 학습자의 능력, 발달 수준, 흥미를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생의 인지 수준에 맞춰 도덕적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하기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사고 발달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는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 학습 심리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며 느낀 것은 요즘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정확한 이론 암기보다 이론을 실제 상황에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는 것을 총동원해서 문제의 맥락에 맞게 활용해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항에서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핵심은 학생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수업 설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제의 특성과 교사의 역할을 유추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먼저 문제의 특성은 그 환경에 적합한 특성을 갖춘 문제를 선정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곧 학생 중심으로 실제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이 가능한 문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설계할 때 제시되는 문제는 실제 맥락과 관련되고 학습자가 다양한 관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비구조화된 문제여야 한다는 것. 그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지문 속 내용을 보면 그 문제가 전체 학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은 문제가 단순히 시작점이 아니라 학습 전체를 이끄는 중심 역할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즉, 문제가 학습의 출발점이자 통합의 매개 역할을 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등 학습 전체를 통합하는 핵심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교사의 지원 활동입니다.
조나센이 제시한 교사의 지원 활동에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유추해서 작성을 해봐야겠죠. 지문을 보면 교사는 필요하다면 시범 이외에 다른 지원 활동도 해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힌트입니다. 여기서 시범 외의 활동이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간접적인 지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힌트나 단서를 제공하고 학생의 수행을 관찰하며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 3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경력교사의 말을 들여다보면 중거 참조평가에서는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거 설정 방법이 쉽지만은 않다. 어떠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교사는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 문장들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거 참조평가란 말 그대로 중거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인데,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평가가 아니라 정해진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먼저 묻고 있는 것은 중거 설정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중거 설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문제 속 단서를 살펴봐야겠죠. 성취 수준을 구분한다. 이 문장을 통해 학생을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취 수준을 구분한다 라는 말을 통해 중거 참조 평가에서는 성취 수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 수준을 세분해야 한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중거 설정이 쉽지 않다 라는 말을 통해 쉽지 않다는 말은 즉 교사가 그 기준을 단순히 외부에서 가져올 수 없고 학생의 실제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교사는 학생의 수행을 근거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실제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도달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점차 나아질 것이다 라는 문장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은 경험을 통해 숙련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즉, 이 과정은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정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거 설정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본다면 중거 참조 평가에서 중거를 설정할 때는 수업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생의 실제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도달 수준을 A, B, C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어떠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교사는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평가라는 것이 단순한 점수 산출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개선을 위한 도구라는 점에 근거하여 기본 과정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취 수준을 구분한다 라는 문장에서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발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학생의 변화 가능성과 잠재력을 전제한다는 것. 다음으로 어떠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라는 내용에서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죠. 따라서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행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고 학생의 학습을 다방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사는 교육평가의 기본 과정을 염두에 두라 라는 문장에서 평가의 목적을 상기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봤는데요. 평가의 목적이 단순한 성적 산출이 아니라 학습 개선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4번 문항 볼게요. 문제 요구사항을 보면 카츠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하여 경력교사가 언급한 능력의 명칭과 동료교사와 관련한 능력의 실천 사례 두 가지를 적으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문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이와 관련된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하겠네? 이와 관련된 능력이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즉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 필요한 능력이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간적 능력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사례를 쓰라는 것인데, 문제 속에 학교는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 협력, 전문적 학습 공동체, 동료 장악, 팀 특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료 교사 간 협업 수업 설계.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업을 준비하며 다른 교사와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나누는 활동은 인간적 능력을 발휘한 사례이다. 둘째, 학교 내 의사소통 문화 조성. 회의나 연구회에서 동료 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 또한 인간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실천이다. 이런 식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2025년 기출 내문항을 바탕으로 문제 속에서 단서를 유추해 논술을 완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문제 지문에 압도되지 말고 침착하게 주제를 파악한 뒤 4가지 영역으로 구조화하기. 둘째, 각 영역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개념이나 이론명을 적기. 셋째, 논술의 내용에서 요구하는 핵심을 파악한 뒤 문제 지문을 근거로 유추해 작성하기. 넷째,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논리적으로 답안을 완성하기. 오늘 해설 영상도 이 4가지 내용을 강조하며 여러분의 교육학 시험을 응원하겠습니다.